지방 공시지가 1억에서 2억으로 상향한다. 네네. 이것도 제가 이제 후레인TV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확정이 됐고요, 결국은. 쉽게 말하면 이게 공시지가가 이제 1억은 예전에 취득세 중과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구축들밖에 없었어요, 구축. 근데 이게 그 2억으로 이제 상향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취득세가 8% 12% 되니까 저 같은 다주택자는 이제 뭘 살래야 살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면 12%면 사실 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12배 정도. 왜냐면 1%밖에 안 되니까 2억 미만은 1.1%인데 12배를 13배를 내야 된다는 게 사실 너무 부담이 되니까 좀 이제 다주택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지방을 1억에서 2억으로 이제 상향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6억 이하니까 이게 또 취득세 1%인 거잖아요. 1.1%. 그러면 이게 침체 시장에 뭐 숨통 트이나 이러시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지방 시장이 워낙 안 좋고 죽으니까 그러면 요거를 좀 올려주자.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발표가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시장이 펼쳐질 건지를 예측을 한다면 우리가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또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건 물론 이제 가설이에요, 여러분. 이 가설. 그러니까 제가 작년 연말에 차라리 신축보다 재건축 아파트가 저평가된 것 같으니 재건축 아파트를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일종의 가설이었던 거예요. 가설. 그 가설을 저는 실제로 회원분들과 의논을 해서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게 결과가 지금 굉장히 좋았던 거잖아요. 2022년 말에 뭐 마곡지구나 이제 뭐 잠실이라든가 급락했을 때 그때가 바닥이니까 그때 매수를 하셔라는 것도 제 가설이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정황상. 근데 그때 매수하셨던 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설이 무조건 다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이런 가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접근하고 어떻게 투자 기회를 엿보고 어떻게 내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거를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냐의 그런 관점들을 좀 배워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나중에 뭐 이 가설에 대해서 뭐 네 말대로 안 됐는데 나중에 이런 얘기 하실 거면 아예 보시지 마시고 네. 그런 거 이해 못 하실 분은 아예 볼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가설도 한번 얘기 들어보고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하면은 한번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방송을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좋습니다. 공시지가가 2억이면 새 아파트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럼 새 아파트 중에 이제 어디가 있냐면 이제 천안에 이제 한양수장 에코시티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2023년 12월에 완공이었으니까 이제 뭐 1년 차밖에 안 된 거예요, 사실. 1년 차, 2년 차 이제 되는 거죠. 이거 광고했던 것 같아요. 광고했던 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공시가격이 최고가 1억 6,500밖에, 그러니까 32평이 지금 3억 1,790인데 이게 네이버에 보면 이 공시가격이 다 나와요. 근데 여기도 사실 말이 많았던 게 입주할 때 마피가 많았었어요. 입주할 때, 이제 입주할 때. 그럼 여기 보시면, 공시가격이 보시면, 빨간 거 했는데 최고가 얼마냐면 1억 6,100이니까 2억 이하라는 거예요. 34평도. 근데 그러네요. 34평이 다 이제 3억대지 않습니까? 매매가가 거의 3억 2천, 3억 3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시가격 2억이라고 하면은, 신축에 한 4억대 아파트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네. 아직 이거는 어떻게 될지 확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알아봤는데 공시가격이 예전에 1억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1억이 넘는 순간 다음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거예요. 다른 아파트가.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공시가격 2억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 1억 8천짜리를 샀는데 2년 후에 이게 가격이 올랐어. 그래서 공시가격 2억이 돼버렸네.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만약에 다른 아파트를 살 때 걸리적거리면. 그렇죠. 걸리적거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은 뭐냐면 공시가격이 더 낮은 걸 사는 것도 방법이란 얘기예요. 2억의 그 룸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4억에, 그러니까 공시가격 2억짜리, 그러니까 1억 8천, 1억 7천 사면은 공시가격이 곧 2억이 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당초 공시가격이 1억 좀 낮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또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각했을 때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냐? 여기 작은 평형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보시죠. 작은 평형이 얼마냐면 25평, 2억 4천 이렇게 돼 있는데 낮은 가격 순에 보면은 2억도 있어요. 2억짜리. 그죠? 2억이 있죠. 2억. 다 보셨네. 네, 2억. 자, 2억이면 여러분 분양가예요. 그냥 분양가. 그냥 분양가에 그냥 전세 낀 거 이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그러면 지방에 일단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집값 우리나라 집값 너무 비싸요. 강남 아파트 뭐 30억짜리 뭐 50억짜리 다 못 사지 않습니까? 서울 집값만 해도 10억이라고. 자, 천안에 이런 새 아파트는 2억이라고요, 여러분. 25평 2억. 2억이 비싼가요? 만약에 소득이 내가 만약에 5천만 원이면, 그죠? PIR이 얼마냐면 말도 안 되는 금액인 거잖아. 거의 뭐, 2억이면 굉장히 싼 거예요. 천안임을 감안해도 굉장히 저렴하네요. 저렴하죠. 예.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천안이 지방 같은 경우, 뭐 경남 합천이나 뭐 이런 데 지방 아파트들은 멀지만
사실은 여기 천안이 아파트가 SRT 타고 가면은 천안 아산역까지 30분이면 가요. 물론 거기서 택시나 이제 버스 택시 타면 한 15분, 20분 더 걸리긴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렇긴 한데 대신에 여기는 이제 장점이 뭐냐면 이제 산업단지가 이제 옆에 있는 거예요. 옆에. 네. 그러다 보니까 임대 수요가 꽤 괜찮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 수요가 꽤 있고 그래도 나오고 있다. 전세나 월세 수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주변도 이제 학교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올 예정도 있고 또 이제 분양도 할 예정이 있는데 루드브루만 봐도 그래도 굉장히 많이 정돈이 됐어요. 그래도 여기 찍으면 될까요? 네네. 그럼 편한데 이렇게 보시면 상가도 많이 들어오고. 오. 정말 네. 보시면 많이 들어왔잖아요. 오. 상가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네요. 완전 신도시잖아요, 여기도. 지가 광고해놓고도 몰라. 오. 근데 여기가 한번 찍어보시면 이렇게 아, 이거 약간 김포 그때 그 느낌이다. 그런 느낌이죠. 맞아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것도 되게, 맞아요. 좀 그런 느낌이 좀 나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제가 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예. 저평가를 판단할 때 이제 세 가지 기준을 저는 항상 두는 거예요. 첫 번째가 매매 사례 비교법. 그러니까 다른데, 그러니까 인근 지역과 비교를 하는 것도 있지만 유사 지역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유사 지역이라고 하면은 좀 다른 여기랑 유사한 지역의 다른 지역들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원가법이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가격에 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원가법. 2억에 5구를. 그렇죠. 새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저기 무인도 섬에 가도 절대 안 돼. 이제. 건축비가. 건축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가격이 떨어질 여지가 있다 없다? 전 없다고 봐요. 전 없다고 봐요. 2억에 25평.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임대 수익률 비교법이에요. 임대 수익률 비교법. 임대 수익률 비교법은 뭐냐면 이게 갖고 있는 내재 가치에 의해서 월세가 과연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임대 수익률 비교법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전세가가 1억 6,500이에요, 지금. 그럼 이제 내 투자 금액은 3,500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세 끼고 하면은. 근데 이제 이게 아마 이 싼 이유가 아마 전세가 좀 낮게 형성이 돼 있을 거예요. 세안고, 세안고니까. 그러니까 좀 싸지. 안 그러면 좀 아까 2억 2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월세를 한번 보자고. 월세가 얼마냐면 지금 1,080에서 거래가 실제 되고 있어요. 네. 1,085. 1,085면 월세면 자 2억인데 그 월세가 1,085면 어떻습니까? 수익률이 85면. 계산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계산해봐야 될 것 같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서울에는 오피스텔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에 이제 마곡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에 이제 서울에 이제 핵심 지역의 원룸 오피스텔이 한 2억 3, 4천 정도 매매가 하고요. 월세가 그 정도 1,000에 7, 80해요. 근데 그러니까 서울 핵심지에 있는 오피스텔보다 월세 수익률은 이게 더 높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걔는 원래 수익형 상품이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아파트지 않습니까? 근데 월세가 더 높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투자 수익률 한번 볼게요. 그럼 매달 85만 원이면 1년에 얼마냐면 1,020만 원이에요. 그래서 매매가 2억에서 보증금 1천만 원, 왜냐면 1,000에 80이니까 85만 원이니까 제하면 실투자금이 1억 9천이죠. 네. 그러면 1,020만 원을 1억 9천 나누면 그냥 대출을 안 받아도 수익률이 5.4%라는 얘기예요. 생수익률이 그렇죠. 5.4. 웬만한 상가보다 나아요. 임대 수익률이. 웬만한 상가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거를 대출을 우리가 활용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2억 중에 왜 60%,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60% 나오니까 무주택자는 70%, 80% 나옵니다. 2억 중에 1억 2천 대출을 받으면 이자도 3.8%밖에 안 됐는데 한 4% 적용했어요. 그냥 높게. 그랬을 때 이자가 1년에 이자가 480만 원이면 연 임대료 1,020에서 연 이자 480을 빼면 한 달 1년에 540만 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2억에서 대출 1억 2천 빼고 보증금 1,000 빼면 실투자금의 7천이라는 얘기고 540을 7천으로 나누면 투자 수익률이 무려 7.7%가 된다는 얘기예요. 7.7%. 은퇴하신 분들이 이런 거 하시기 나쁘지 않겠죠. 상가 사실래요? 이거 사실래요? 아파트요. 이게 날 수 있잖아요. 무슨 또 실세 차익이 그쵸. 또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가를 그러니까 10억짜리를 이거 하는 것보다 이거 2억짜리 5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수익률. 그리고 상가는 10억짜리 상가는 공실 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빵 돼요, 빵. 네, 공실이 나요. 근데 이거는 공실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절대 안 납니다. 절대 안 나요. 공실. 조금 낮출 수도 있고, 낮출 전세를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전세를 바꿀,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돈이 필요하면 5개 중에 하나 팔면 돼요. 그때 하셨던 전략이죠. 2개 사서 하나 팔고. 그렇죠. 상가보다 이게 훨씬 나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상가는 취득세가 4.6%예요. 이거 취득세 이제 얼마예요? 1.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됐던 게 투자가 안 됐던 게 12% 냈으니까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주택자도 1.1%밖에 아니면 된다. 그죠? 이런 애들이 탁 들어오는구나, 이제. 그렇죠. 가능하죠. 레이더에 딱 들어오는구나. 그렇죠. 예. 그러면 웬만한 상가 아니면 내가 이제 난 한 10억 정도 은퇴할래.
그런 분들이 뭐 상가할까 뭐 할까 뭐 고민하다가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 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제 생각은. 공시가격 2억의 룸을 네. 생각하면 네네. 이렇게 5구짜리를 사는 게 좀 더 또 유리할 수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큰 거래에서 2억이 넘어가 버리면 근데 그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갈아타거나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공시가격이 2억이 넘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뭘 살 때 좀 이제 권리적거리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감안했으면은 차라리 좀 작은 평수도 나쁘지 않겠지 않냐. 그게 제 전략인 거죠. 그러면 이걸 정리하고 또 사는 건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룸이 적으면 이거를 정리하고 그때 또 다른 걸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84를 사고 정리하고 또 다음 거 사는 거예요? 뭐 그것도 나쁘지 않죠. 84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84도. 왜냐면 84가 또 이거는 또 84가 좋은 게 뭐냐면 분리세대가 돼 있어서 분리세대가 돼 있어요. 작은 방이 또 하나 있어요. 작은 게 문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월세를 두 군데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월세 수익률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하는 방법도 34평도 나쁘지 않은데 어쨌든 그 공시가격 2억이 이제 좀 조금만 올라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기로 볼 거면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34평도.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길게 보겠다고 하면은 25평도 나쁘지 않다. 등고선이 막 있고 그런데 여기 네. 임대 맞춰줄 수 있을까요? 다 나갔다니까요, 지금.